엉엉 내일이 살아 무엇하리오.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방망이를 휘두를 힘도 없고 밤새워 산을 뛰어다닐 신명도 도통 나지를 않으니 그저 이 깊은 산속에서 차가운 바위 덩어리로 굳어버렸으면 좋겠소이다. 쯔쯔쯔, 덩치는 집채만 한 놈이 아주 폭포수처럼 징징대는구나. 듣기 시끄러우니 당장 이리 와서 그 두꺼운 등짝이나 얌전히 내놓거라. 내 놈 가슴 속에 돌덩이처럼 꽉 막혀있는 그 시퍼런 우울증부터 시원하게 뚫어줄 터이니. 인적조차 드문 깊고 깊은 첩첩산 중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컴컴한 외딴 암자에서 아주 기이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이 꺼져라 통곡을 하는 자는 머리에 뭉툭한 뿔이 돋아나고 산짐승의 가죽을 두른 험상궂은 털보산의 도깨비였고 그 무시무시한 도깨비를 향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혀를 차는 자는 두 눈이 탁하게 먼 깡마른 침술사 영감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은 보지 못하지만 생명체가 뿜어내는 마음의 상처를 기가 막히게 짚어내는 까칠한 명예, 허들 영감. 그의 낡고 작은 심야 의원에는 달이 뜰 때마다 기상천외한 환자들이 줄을 지어 찾아옵니다. 인간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버린 덩치 큰 도깨비부터 수백 년간 사람을 홀리는 일에 지독한 회의감을 느껴 꼬리에 듬성듬성 원형 탈모가 와버린 짠한 구미호까지 앞 못 보는 침술사 영감이 겉보기엔 무섭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요괴들을 따뜻하게 치유해주는 아주 신비롭고도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은 요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막힌 심야 의원, 지금 바로 문을 엽니다. 대보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합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부엉이조차 숨죽여 우는 컴컴한 밤이 되면 아주 기이한 의원의 문이 열립니다. 낡은 미닫이 문 틈새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쌉싸름한 쑥뜸 냄새와 달큰한 감초 향기. 그곳에는 두 눈의 초점을 잃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깡마른 노인, 허들 영감이 꼿꼿하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두 눈은 탁하게 흐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맑고 예리한 눈을 가진 의원이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대신 그 생명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의 색깔, 즉 기운의 아지랑이를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지요. 화가 잔뜩 난 자는 머리끝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는 것으로 보였고 슬픔에 잠긴 자는 어깨 위로 축축하고 푸른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영감의 눈에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감의 눈앞에는 온몸에서 시퍼렇다 못해 시커먼 우울의 안개를 뚝뚝 흘리고 있는 거대한 털보 사내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이 사내는 다름 아닌 산을 통째로 뽑아 던진다는 무시무시한 도깨비였습니다. 영감님, 내 요즘 도통 살맛이 안 나오. 예전에는 산짐승들과 씨름도 하고 쩌렁쩌렁 노래도 불렀건만 요새는 그저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하여 구석에 누워만 있다오. 사람들이 자꾸 내 앞마당인 산허리를 깎아내니 속이 상해서 어젯밤엔 제일 좋아하는 메밀묵을 먹고도 꽉 체해버렸지 뭐요. 집채만 한 요괴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가녀린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자 허들 영감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쯔쯔, 덩치는 산만 한 놈이 소갈딱지는 도토리만 하구나. 내 놈이 메밀묵을 씹어 삼킨 게 아니라 인간들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을 억지로 삼키려다 체한 게지. 잔말 말고 그 두꺼운 등짝이나 이리 대거라. 영감은 품속에서 가죽 주머니를 꺼내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길고 가느다란 은침 하나를 뽑아 들었습니다. 바로 꽉 막힌 마음의 병을 뚫어준다는 전설의 침, 심한 침이었습니다.
영감의 주름진 손끝이 허공을 더듬더니 도깨비의 넓은 등 한가운데 움푹 팬 혈자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톡, 톡, 톡. 영감의 가벼운 손놀림과 함께 아주 경쾌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은침이 도깨비의 몸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깨비의 등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동안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시퍼런 우울증의 덩어리들이 짙은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기가 빠져나갈 때마다 짓눌려 있던 도깨비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맑고 편안하게 변해갔습니다. 어허, 영감님, 이것이 대체 무슨 조화요? 천근만근 무겁던 가슴팍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꽉 막혔던 명치가 뻥 뚫려 내일 당장이라도 산봉우리를 뽑아 던질 수 있을 것 같소이다. 도깨비가 감격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자 영감은 귀를 후비적거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시끄럽다. 다 개원했으면 얼른 돌아가거라. 내 놈 덩치 때문에 방바닥이 무너질 것 같구나. 아이고, 은혜를 어찌 말로 다 갚겠소. 내 당장 이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방망이라도 영감님께 바치고 가리다. 어허, 앞 못 보는 노인네가 그깟 번쩍이는 돌덩이들을 어디다 쓴단 말이냐. 발부리에 채여 넘어지기나 하지. 정 고맙거든. 내일 아침 산어기에 핀 향긋한 쑥이나 한 바구니 캐다 주거라. 내일 쓸 뜸침 재료가 다 떨어져 가니 말이다. 영감의 퉁명스러운 호통의 도깨비는 해벌쭉 웃으며 그러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내 쿵, 쿵, 쿵. 산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한결 경쾌하고 가벼워진 채 멀어져 갔습니다. 영감은 문풍지를 닫으며 쯧쯧 혀를 찼지만 주름진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 한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심야 의원의 소문은 바람을 타고 굽이굽이 산맥을 넘어 조선 팔도의 요괴들 사이로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깊은 밤이면 의원 앞마당에는 사람의 발길 대신 기상천외한 환자들의 발자국이 남기 시작했지요. 천년 묵은 산삼을 노리는 신만이들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룬다는 산신령 영감부터 매일 밤 우물가에서 곡을 하느라 목이 쉬어버린 처녀 귀신까지 겉보기엔 인간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무서운 요괴들이었지만 허들 영감의 탁한 두 눈에 비친 그들의 기운은 하나같이 잔뜩 주눅이 들고 상처투성이인 가여운 색깔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 짙은 밤이었습니다. 스르륵 낡은 미닫이 문이 열리며 짙은 분꽃 향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뿐사뿐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들어온 자는 숨이 멎을 듯 매혹적인 자태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들 영감의 눈에 비친 여인의 기운은 찬란하게 타오르는 붉은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잿빛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축 늘어져 있는 참으로 기묘하고도 딱한 색깔이었습니다. 여인은 털썩 방바닥에 주저앉더니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감님 내 꼬리에 털나는 약 좀 듬뿍 지어주시오. 어찌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9개 꼬리 중에서 3번째랑 7번째 꼬리가 꼭 삶은 닭처럼 숭숭 빠져버려 보기 흉해 죽겠소이다. 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쯧쯧. 구미호가 꼬리에 털이 다 빠지다니. 사람을 홀리며 1000년을 살았을 터인데 어찌하여 기운이 다 빠진 시래기 꼴을 하고 있느냐. 무슨 몹쓸 사연이라도 있는 게냐?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 구미호 호야의 한탄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마시지요. 옛날 사내들은 고개만 살짝 갸우뚱해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넘어오더니 요새 사내들은 어찌나 눈치가 빠르고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더니 밤 공기가 차갑다며 뒷걸음질을 치고 평생 나만 보겠다더니 고개 넘어 주막 주모에게 곁눈질을 하질 않나. 그 얄팍한 거짓말들에 장단을 맞춰주며 꼬리를 흔드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나고 지긋지긋하단 말입니다. 전기를 빨아먹기도 전에 제 기가 먼저 빨려서 아주 심신이 다 타버린 기분이요. 구미호가 겪고 있는 병은 다름 아닌 수백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으로 인한 지독한 번아웃, 즉 심신탈진 상태였습니다. 인간 사내들의 뻔한 수작에 맞장구를 쳐주느라 감정 노동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이제는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두통이 오고 꼬리털이 뭉텅뭉텅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찼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구석에 놓인 낡고 둥근 약탕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싹 말려둔 노란 국화꽃잎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달큰한 감초, 그리고 코끝을 맑게 틔워주는 박하 잎을 정성스레 집어넣었지요. 내년이 앓고 있는 병은 인간의 진심을 조롱하려다 도리어 내 진심마저 길을 잃어버린 탓이다. 잔말 말고 이 차나 한 잔 들이켜거라. 헛헛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터이니 작은 풍로 위에 얹어진 약탕기에서 머지않아 보글보글 기분 좋은 소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질그릇 속에서 차가운 물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메말랐던 국화꽃잎들이 온기를 머금고 활짝 피어나며 짙고 노란 빛깔을 우려냈습니다. 약탕기 주둥이 사이로 차아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구미호 호야의 머릿속이 씻은 듯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영감이 낡은 사기 그릇에 쪼르륵 쪼르륵 맑은 소리를 내며 뜨거운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호야가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자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어 있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사르르 녹여내렸습니다. 호호 입김을 불어 조심스레 찬물을 넘기자 박하의 시원함이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고 감초의 달콤함이 씁쓸했던 혀끝을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이었을 뿐인데 수백 년 동안 사내들을 홀리느라 한 번도 편히 쉬지 못했던 구미호의 두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툭 떨어져 찻잔 위로 번졌습니다. 남의 마음을 훔치려 애쓰는 대신 누군가 대가 없이 내어주는 따뜻한 온기를 받아본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다 비운 호야가 훌쩍이며 눈물을 닦아내자 영감이 손가락을 튕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다 울었느냐? 그 차는 나쁜 기억과 피로를 수증기처럼 날려보내는 망각의 약탕기에서 끓인 것이다. 다 개원했으면 이제 꼬리털이랑 잘 빗어 묶고 산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호야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도통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쓱 닦더니 치맛자락을 툴툴 털고 영감의 옆자리에 찰싹 달라붙어 앉으며 간사하고도 애교 섞인 콧소리를 냈습니다. 돌아가긴 어딜 돌아갑니까? 산속에 가봤자 뻔한 사내 놈들 수작질이나 들어야 하는데. 영감님 가만 보니 앞이 안 보이셔서 혼자 약재 다듬고 물 끓이기 영 벅차 보이십니다 그려. 오늘부터 이 호야가 영감님의 두 눈이 되어 의원 조수 노릇을 톡톡히 해드릴 터이니 제발 이 곁에 묵게 해주시지요. 어허, 이 무슨 요망한 소리냐.
호라비 의원 영감 곁에 천년 묵은 꼬리 9 달린 여우라니 동네 사람들이 보면 기절초풍을 할 일이다. 아따, 걱정 마시지요. 내 낮에는 참하고 얌전한 처자 형상으로 둔갑하여 싹싹하게 약재를 다듬을 터이니 대신 밤마다 영감님이 타주시는 그 국화차 한 잔이면 품삯은 퉁치겠소이다. 영감은 못마땅한 듯 지팡이로 방바닥을 툭툭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실없는 웃음마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무뚝뚝하고 까칠하기만 했던 의원에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싹싹한 구미호 조수가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심야 의원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호야가 약초를 다듬고 부지런히 빗자루질을 하며 의원을 반질반질하게 윤히 나도록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달이 뜨고 기묘한 환자들이 찾아올 때면 호야는 구미호 본연의 예리한 후각과 눈썰미로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 허들 영감에게 귀띔을 해주었지요. 영감님, 지금 들어오는 저 달걀 귀신. 얼굴이 없어 표정은 안 보이지만 어깨가 축 처진 게 아주 심각한 애정 결핍인 것 같소이다. 오늘은 심한 침을 좀 길게 놓으셔야겠소. 알았다. 시끄럽다. 잔말 말고 침에 바를 참기름이나 한 방울 떨어뜨리거라. 겉보기엔 툭탁거리며 매일 다투는 듯 했지만 두 사람은 묘하게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상처받은 요괴들의 마음을 척척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가위를 눌리게 하려다 덩치 큰 선비의 기세에 눌려 도리어 불면증에 걸려버린 몽달 귀신에게는 깊은 잠을 유도하는 숙면의 뜸을 올려주었고 금도끼 은도끼를 너무 많이 복사해 내느라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린 산신령에게는 뭉친 혀를 풀어주는 시원한 침구술을 베풀었지요. 영감의 가느다라는 침이 요괴들의 급소를 톡톡 찌를 때마다 억눌렸던 화와 우울증이 하얀 연기가 되어 시원하게 빠져나갔고 뒤이어 호야가 건네는 따뜻한 한방차 한 잔은 그들의 빈속을 부드럽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영감의 심야 의원은 흉흉한 요괴들이 모여드는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돌아가는 조선 최고의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짙은 어둠이 찾아오는 법. 온갖 요괴들의 근심을 다 받아주던 평화로운 마을에 그 어떤 은침으로도 뚫어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분노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들이운짓고 매서운 먹구름. 그것은 흔한 여름 장마의 비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시커먼 구름 사이로 천둥이 울부짖고 굵은 빗방울이 마을의 기와 지붕을 부수듯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의 요괴들조차 잔뜩 겁에 질려 바위 틈으로 숨어들었고 심야 의원의 마루 밑에 웅크린 들개들은 꼬리를 내린 채 낑낑거렸습니다. 영감님, 저 먹구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소이다. 천년 묵은 내 꼬리털이 쭈뼛서는 것이 필시 엄청난 원한을 품은 대요괴가 이 마을을 싹 쓸어버리려 오는 것 같소. 호야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허들 영감의 소매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까칠하게 호통을 쳤을 영감이었지만 그의 두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무섭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감의 흐린 눈에 비친 하늘은 온통 시뻘건 피와 같은 분노의 색깔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천년의 수련이 무너진 원통함이로구나. 하늘을 뚫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친 자의 절망 섞인 살기야. 영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번쩍 하는 섬광과 함께 거대한 산허리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집채만 한 바위 덩어리들을 꼬리로 박살내며 산을 기어 내려오는 거대한 이무기였습니다. 용이 되기 위해 천년을 차가운 연못 밑바닥에서 수련했건만 승천하려던 찰나 물을 기르러 온 동네 아낙네가 뱀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부정이 타서 땅으로 추락해 버린 비운의 이무기. 단 한 번의 실수로 천년의 꿈이 산산조각난 이무기는 극심한 화병과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인간 마을을 흔적도 없이 짓밟으려 온 것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이무기가 거대한 몸집을 한번 비틀 때마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고목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도망치셔야 하오. 저 미쳐 날뛰는 이무기는 침 몇 방으로 뚫릴 놈이 아니란 말이오. 호야가 다급하게 영감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허들 영감은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며 지팡이를 땅에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어허, 의원이 어찌 상처 입고 피를 흘리는 환자를 두고 등짝을 보인단 말이냐. 저 놈의 몸집이 산만하다 한들 내 눈에는 그저 속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숨도 쉬지 못하는 가여운 미물로 보일 뿐이다. 영감은 품속에서 가장 깊숙이 감춰두었던 달빛을 머금은 듯 길고 투명한 은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환자의 가장 깊은 영혼까지 닿을 수 있는 전설의 대심한 침이었습니다. 호야, 넌 여기 얌전히 있거라. 이 노인네가 저 짐승의 꽉 막힌 숨통을 시원하게 틔워주고 올 터이니. 영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팡이를 짚고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이 거대한 이무기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스스로 사지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하고 꼬장꼬장한 영감탱이. 날 두고 혼자 어딜 간단 말이오. 호야는 결국 발을 동동 구르다 인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9개의 꼬리를 활짝 펼친 거대한 붉은 구미호의 본 모습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영감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무기를 향해 매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크아! 이무기가 피를 토하듯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지르며 호야와 영감을 향해 거대한 입을 쩍 벌렸습니다. 도끼와 분노가 서린 시커먼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두 사람을 집어삼키려 했지요. 호야가 온몸에 털을 세우고 이무기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허들 영감은 눈을 감고 폭우 속에서 이무기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분노 속에 숨겨진 가장 아픈 상처 그놈의 썩어가는 속마음이 어디에 맺혀 있느냐. 영감의 흐린 눈에 이무기의 거대한 붉은 기운 속 단 한 곳 검붉게 썩어 들어가며 지독한 고통을 뿜어내는 손바닥만 한 상처 부위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가장 뼈아픈 급소이자 치명적인 콤플렉스, 목덜미 아래의 영린이었습니다. 호야, 저놈의 목덜미 아래 찢어진 비늘을 향해 날 던져라. 영감님, 그러다 한 입에 꿀꺽 잡아먹힐지도 모른단 말이오. 잔말 말고 던져. 영감의 호통에 호야는 눈을 질끈 감고 강력한 꼬리로 영감의 허리를 휘감아 이무기의 목덜미를 향해 힘껏 허공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폭우를 뚫고 솟아오른 영감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은침은 세상을 뚫을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영감을 향해 고개를 돌린 찰나 영감의 투박한 손끝이 이무기의 가장 아프고 여린 비늘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대심한 침을 영린 깊숙한 곳에 콱 꽂아 넣었습니다. 많이 아팠겠구나. 천년의 수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 어찌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겠느냐. 폭우와 천둥 소리 사이로 영감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이무기의 귓가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이제 그만 아파하고 남김없이 다 개워내거라. 침 끝을 통해 영감의 따뜻하고 묵직한 진심이 이무기의 얼어붙은 심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세상을 부수려던 이무기의 거대한 몸집이 돌연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꽂히는 침을 중심으로 치익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천년 동안 쌓였던 지독한 분노와 화병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화산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자 시커멓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이무기의 무시무시한 포효는 어느새 어린아이처럼 서럽고도 구슬픈 울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엉엉. 마을을 박살내려던 짐승의 두 눈에서 집채만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마을의 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천년을 버텨온 도끼와 아쉬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깊은 상처가 영감의 침 한 방에 사르르 녹아내린 것입니다. 모든 분노를 토해낸 이무기의 거친 비늘은 어느새 맑고 투명한 옥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속을 꽉 채우고 있던 화병이 뚫리자 이무기의 몸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고 등줄기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린 이무기. 비록 하늘로 오르는 용은 되지 못하였으나 영감의 치료 덕분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평온을 찾은 수호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무기는 영감을 향해 거대한 머리를 조아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맑게 갠 밤하늘을 향해 구불구불 유유히 헤엄치듯 승천했습니다. 이무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가뭄에 말라붙었던 땅에 맑고 부드러운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며 마을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도 눈물겨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호야가 훌쩍이며 꼬리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님 내 천년을 살았지만 침 한 방에 이무기를 승천시키는 의원은 난생 처음 봅니다요. 심장이 쪼그라들어 꼬리털이 다 빠질 뻔했네. 땅으로 툭 떨어진 허들 영감은 흠뻑 젖은 도포를 툭툭 털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시끄럽다. 허리가 쑤셔서 혼났구나. 침통이나 챙겨 이리 오너라. 차갑게 비를 맞았으니 뜨끈한 국화차나 한 사발 끓여 마셔야겠다. 영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하고 꼬장꼬장했지만 이무기가 남기고 간 맑은 비를 바라보는 그의 흐린 두 눈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한 달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우처럼 쏟아지던 분노가 하얀 눈물비로 씻겨 내려간 참으로 기적 같고도 뭉클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맑고 투명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무기가 남기고 간 따뜻한 단비는 메말랐던 산천을 촉촉하게 적셨고 흘내음과 풀내음이 기분 좋게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엉망이 된 마당을 가로질러 흠뻑 젖은 낡은 도포 자락을 끌며 허들 영감이 비틀비틀 의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쫄랑쫄랑 따르는 호야는 영감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막아주고 있었지요. 아이고, 영감님, 천년 묵은 이무기 속을 뻥 뚫어주셨으니 내일이면 조선팔도 요괴들이 다 영감님 바짓자락을 붙잡으러 몰려오겠소이다. 이참에 진료비로 산삼이라도 두둑하게 받아 의원 지붕이나 좀 번듯하게 고치시지요. 쯧쯧,
여우 구슬에 털 나는 소리 하고 있구나. 돈을 밝히면 침끝이 무뎌지는 법이거늘. 잔말 말고 아궁이에 불이나 지피거라. 뼛속까지 시려 죽겠구나. 호야가 입을 삐죽이면서도 재빠르게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얼어붙었던 작은 방 안을 금세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었습니다. 영감은 벽장 구석에서 낡은 약탕기를 꺼내어 비를 맞아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줄 달큰한 대추와 쌉싸름한 칡뿌리, 그리고 마음을 다독이는 노란 국화꽃잎을 듬뿍 넣었습니다. 곧이어 투박한 화로 위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주둥이 사이로 차아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 가득 번지는 은은하고도 달콤한 탕약 냄새에 호야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찻잔 2개를 나란히 내밀었습니다. 쪼르륵, 쪼르륵. 맑은 찬물이 낡은 사기 그릇을 채우는 소리가 참으로 듣기 좋았습니다. 뜨거운 찻잔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호호 입김을 불어 한 모금 넘기자 이무기와 맞서며 바짝 얼어붙었던 2 사람의 몸과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역시 영감님이 다려주는 국화차가 조선 제일이오. 이 맛에 내가 꼬리털 빠지는 것도 잊고 간호사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 사람이 마주 앉아 평화롭게 찻잔을 기울이던 깊은 새벽. 스르륵 하고 낡은 미닫이 문이 열리며 또다시 스산한 찬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시커먼 갓을 푹 눌러쓰고 창백한 얼굴을 한 사내가 문지방을 넘어오며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억울한 홀령들을 저승으로 안내해야 할 무시무시한 저승사자가 덜덜 떨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영감님, 내 일이 부끄러운 부탁을 하러 왔소. 요새 밤길이 어찌나 무섭고 캄캄한지 홀령들을 데리러 가다 내가 먼저 놀라 자빠질 지경이오. 어두운 곳만 가면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이 몹쓸 야맹증과 공황장애를 고칠 비방이 없겠소이까. 무서운 저승사자가 밤길을 무서워한다는 기막힌 사연에 호야는 머금고 있던 찬물을 뿜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으며 2 손으로 입을 꽉 틀어 막았습니다. 허들 영감은 못 말린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다시 낡은 침통을 열어 가느다란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쯧쯧, 귀신 잡는 사자가 밤을 무서워해서 어찌 밥값을 한단 말이냐. 이리 와서 눕거라. 꽉 막힌 내 놈의 담력을 시원하게 뚫어줄 터이니. 투덜거리면서도 환자를 향해 내미는 영감의 주름진 손길은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의 심야 의원에는 겉보기엔 무시무시하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비고 상처 입은 기상천외한 환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톡, 톡, 톡. 경쾌하게 침을 놓는 소리. 보글보글, 짝짝. 낡은 약탕기가 끓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툴툴거리며 주고받는 영감과 구미호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맑은 달빛을 타고 밤하늘로 부드럽게 흩어집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병을 꿰뚫어 보는 까칠한 명의와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람 곁에 머물기로 한 따뜻한 구미호. 2 사람이 묵묵히 지키는 작은 의원은 지친 요괴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고단하게 살아낸 우리 모두의 마음마저 포근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기분이 드신다면 눈을 감고 오늘 밤 심야 의원의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감님의 뾰족하지만 다정한 은침이 여러분의 묵은 피로와
걱정도 하얀 연기처럼 가볍게 날려 보내줄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은 작은 의원 문턱에 툭 내려놓으시고 이제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치는 일 없이 평안하고 달콤한 꿈을 꾸시기를. 안녕히 주무세요.